1991년 한 외과 의사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수술실에서 동료들이 필사적으로 그를 살리려 했지만 심장은 멈춘 상태였죠. 뇌파도 평평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와 천장 근처에 떠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신의 몸이 보였고 동료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어떤 장비를 사용했는지까지 말이죠. 그러다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터널 끝에는 눈부신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빛 속에서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에게 아직 돌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순간 다시 터널을 거쳐 몸으로 돌아왔고 그는 깨어났습니다. 소생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약을 투여했는지 모두 정확했습니다. 동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뇌는 완전히 정지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전형적인 임사체험입니다. 죽음에 가까이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하는 신비로운 경험이죠. 놀랍게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미국에서만 약 1000만 명이 임사체험을 했다고 추정됩니다. 연구자들이 수천 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임사체험자들이 비슷한 단계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평화와 고통의 소멸입니다. 극심한 고통이 갑자기 사라지고 깊은 평온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유체이탈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험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두운 터널입니다. 빠른 속도로 터널을 통과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빛과의 만남입니다. 터널 끝에 눈부시지만 편안한 빛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죽은 사람들과의 재회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인생 회고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마지막 단계는 경계선 혹은 결정입니다. 더 나아갈지 돌아갈지 선택하는 순간이죠. 대부분은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받고 깨어납니다. 이런 패턴이 문화와 종교를 넘어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기독교인도 불교도도 무신론자도 비슷한 경험을 보고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같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기대나 종교적 믿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뇌의 생리적 반응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뇌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죠. 이때 뇌는 엔도르핀과 같은 화학물질을 대량 방출합니다. 이것이 평화로운 느낌을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터널 경험은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으로 설명됩니다. 뇌의 시각 피질이 산소 부족으로 주변부터 기능을 잃으면 중앙에 밝은 점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터널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유체이탈 경험은 측두엽과 도정엽의 기능 장애로 설명됩니다. 이 부분이 신체 감각과 공간 인식을 담당하는데 이상이 생기면 자신이 몸 밖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DMT라는 물질에 주목합니다. 디메틸트립타민은 강력한 환각 물질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인간의 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특히 극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송가체가 DMT를 방출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죠. DMT를 복용한 사람들의 경험이 임사체험과 매우 유사하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밝은 빛, 터널 존재와의 만남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내가 죽음의 순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환각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설명은 기억의 왜곡입니다. 의식을 되찾은 후 내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아무 경험도 없었지만 깨어난 후 내가 그럴듯한 서사를 구성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과학적 설명들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검증 가능한 정보입니다.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의식이 없는 동안 일어난 일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한 대와 사용한 장비 심지어 다른 방에서 일어난 일까지 말이죠. 이것을 단순한 환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1991년 팸 레이놀즈라는 여성의 사례가 유명합니다. 그녀는 뇌 깊숙한 곳의 동맥류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은 대단히 특이했습니다. 그녀의 체온을 섭씨 15도까지 낮추고 심장을 멈추고 뇌에서 피를 모두 빼냈습니다. 뇌파는 완전히 평평했고 뇌간 반사도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한 죽음 상태였죠. 하지만 그녀는 수술 과정을 생동감 있게 기억했습니다. 의사가 사용한 특수톱의 모양과 소리, 간호사들의 대화 내용, 심지어 수술실에 흐르던 음악까지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수술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테이프로 가려져 있었고 귀는 이어폰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뇌는 완전히 정지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회의론자들은 수술 전후에 들은 정보를 조합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묘사한 세부 사항들은 수술 중에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의식이 뇌의 활동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덜란드의 심장학자 핀판 로멜 박사는 10년간 임사체험을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는 심장마비에서 소생한 344명의 환자를 조사했죠. 그중 18%가 임사체험을 보고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뇌의 산소 부족이 원인이라면 모든 환자가 비슷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의학적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발견은 장기 추적 결과였습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 가치보다 사랑과 관계를 중시하게 되었죠. 성격이 온화해지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환각 경험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환각을 경험한 사람들은 보통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겪지 않습니다. 판 로멜 박사는 의식이 뇌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의식을 수신하는 것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치 라디오가 전파를 수신하듯이 말이죠. 영국의 샘파니아 박사는 더 야심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병원 천장에 특수한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바닥에서는 절대 볼 수 없지만 천장 근처에 떠 있다면 볼 수 있는 위치였죠. 만약 환자들이 정말로 유체 이탈을 경험한다면 이 표지판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2014년 그는 2060명의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일부가 의식이 없는 동안의 사건을 정확히 기억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환자는 심정지 후 3분간 일어난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기억했습니다. 그의 뇌는 그 시간 동안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파니아 박사는 의식이 뇌 활동이 멈춘 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천장의 표지판을 본 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파니아 박사의 입장입니다. 과학계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임사체험이 단순히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데는 점차 동의하고 있습니다. 문화권에 따라 임사체험의 세부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서양인들은 주로 빛나는 존재나 천사를 만난다고 보고합니다. 인도인들은 죽음의 신 야마와 그의 사자들을 본다고 합니다. 태국인들은 지옥과 천국을 여행한다고 말하죠. 이런 차이는 문화적 기대가 경험을 형성한다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 요소들은 일관됩니다. 평화비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 인생 해고 등은 문화를 초월해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어린아이들의 임사체험입니다. 종교 교육을 받지 않은 어린아이들도 비슷한 경험을 보고합니다. 한 4살짜리 아이는 익사 사고 후 하늘에서 할머니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할머니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아이는 할머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묘사한 할머니의 모습은 정확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단순한 문화적 구성물 이상의 무언가를 시사합니다. 선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임사체험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평생 본 적이 없는데도 임사체험 중에 시각적 경험을 보고합니다. 종교와 철학은 오랫동안 사후세계를 이야기해왔습니다.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 불교의 윤회, 이슬람의 낙원, 고대 이집트의 내세 등 거의 모든 문화가 죽음 이후의 삶을 믿어왔습니다. 임사체험은 이런 믿음의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특정 종교의 교리와 맞지 않는 경험을 보고합니다. 심판이나 처벌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죠. 이것은 동양의 비이원론적 철학과 더 가깝습니다. 힌두교의 브라만, 불교의 공, 도교의 도 등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어쩌면 다양한 종교 전통들이
같은 근본적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임사체험은 그 진리를 직접 경험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2000년 전에 동굴의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진짜 현실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임사체험은 동굴 밖의 진짜 현실을 잠깐 엿보는 경험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임사체험은 뇌의 환각일 뿐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다른 차원의 현실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과학은 아직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회의론자들은 모든 것을 물리적 과정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검증 가능한 정보와 삶의 변화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신자들은 이것이 영혼의 실제를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증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과학으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의식의 본질 자체가 아직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뇌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뇌가 의식을 받아들이는 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양자물리학의 일부 이론들은 의식이 우주의 근본적 속성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의식은 물리적 뇌가 사라져도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확실한 것은 임사체험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이 임사체험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 눈부신 빛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당신은 무엇을 느낄까요? 그것을 환각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진실을 경험했다고 믿을까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임사체험자들이 본 것이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뇌의 마지막 불꽃이었는지 말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이 미스터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 호기심과 함께 경이로움을 잃지 않으면서 말이죠. 어쩌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영원한 휴식일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사랑과 평안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고 말이죠. 오늘 영상이 생각할 거리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신비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